자, 반갑습니다. 9월 모평 수학 나영 해설 강의를 맡은 수학 강사 최호성입니다. 자, 이번에 객관식 주요 문항 해설을 들어가 볼 건데, 자, 8문항인데요. 자, 쌤이 다 완전히 해설해 주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쌤이 해설해 줄 때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다 뒤로 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순서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뒤로 뺐고요.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먼저 해볼 거야. 그래서 3점하고 2점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4점부터 들어가 볼 건데, 자, 함수 fx는 2차 함수예요. 최고점 개수가 1이네. 자, 그때 두 곡선 fx와 식으로 안 주고, 자, 이 함수의 뭔가 관계로 줬네요. 자, 왜냐면 함수가 두 개가 나오면, 자, 그냥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생뚱맞게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둘 사이에 뭔가 관계를 파악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해석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fx와 뭔가 연관되게 식을 준 것 같아요. 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래서 저 두 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찾으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를 이용해야겠네. 칠판에 가서 해볼게. 자, 15번 보게 되면은,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그 다음 적분하라는 소리니까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 나가야 될 텐데, 자, fx를 그리는 것은 쉬워요. x축과의 극점이 0과 2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그러면 내가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은 마이너스의 x 빼기 1에 빼기 1이에요. 자, 앞에 y를 빼먹었네. y를 붙여보게 되면, 자, y는 마이너스 f의 x 빼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가? 자,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인데, 자, 그럼 얘는 봐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맨 처음에, 자, 잘 보이는 거 먼저 볼게요. f의 x 빼기 1,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얘가 y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겠네. 자,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어. 근데 난 저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었겠죠. 즉 y는 마이너스의 f의 x 빼기 1, 자, 빼기 1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x축 방향 한 칸 평행이동. 이렇게 됐겠네. 자,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저 무슨 말일까? 맨 앞에 부호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기준 대칭을 했겠네. 맞아? 자, 그 다음 얘는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었잖아. y축 방향 한 칸 내려라 라는 뜻일 거니까 y축 방향 마이너스 한 칸 평행 이동. 평행 이동. 자, 그럼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아까 본 거와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빵과 2에서 x축과 만날 것이고, 자, 축은 1이잖아. 그럼 1일 때 얼마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겠네. 자,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어. 자, 해볼게.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그러면 1과 3에서 x축과 만나면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뭐 할 거야? 뒤집을 거예요. x축으로 대칭하라 했으니까. 자, 뒤집으면 이렇게 생기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몇 칸 내려라? 한 칸 내려라. 근데 잘 봐봐. 원래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뒤집었으니까 1 됐죠. 걔가 한 칸 툭 내려가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2에서 접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의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저 관계만 이용해서 식으로 접근할 수 있네. 자,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해서 부호 다시 바꾸고 1 뺀다 해도 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는 것 자체가 식을 아예 주지 않았잖아요. fx를 이용해서 뭔가 관계로 써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본 거야. 자, 그럼 결국 나는 어디를 접근해야 돼? 이렇게 생긴 부분을 접근해야 되네. 근데 얘가 정말로 딱 꼭지점에서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봐봐. 뒤집기 전에는 이렇게 있었어. 그때 얘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원래는 이 함수,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러면 실제로 0이 1로 간 거고 뒤집혀니까 그대로 0. 근데 한 칸 툭 내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이 생기겠네. 자, 걔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무조건 y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구나. 꼭지점이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러면 여기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저 어떻게 구해? 보라색이 위쪽에 있으니까 보라색에서 흰색 빼면 되죠.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적분. 자, 그럼 결국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보라색 마이너스의 x 빼기 2의 전체 제곱. 여기서 뺀다. 원래 fx인 x제곱 플러스 2x. 자, 빼니까 부호 바뀌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 그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dx. 자, 그러면 인테그랄 2까지 마이너스 2x제곱 계산하면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dx. 자, 계산하니까 빨리 가도 되죠? 자,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x세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자, 1부터 2까지. 자, 계산은 이렇게 할게요. 2 다 대입하고 1 다 대입해서 빼지 않을 거야. 얘만 볼 거예요, 얘만. 마이너스 3분의 2에 괄호 열고 2 넣은 거 8, 1 넣은 거 1, 빼면 7.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제곱이야. 2 넣은 거, 여기 넣어야지. 4, 1 넣은 거 1. 그럼 4에서 1 빼니까 3. 자, 마이너스 4배에 2 넣고 1 넣고 빼면 1. 그럼 이렇게 하면 9에서 4 빼니까 5. 그럼 5에서 마이너스 3분의 14죠. 자,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3번인가? 2번일 거예요. 3번이죠? 네, 3번이래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직접 fx 안에 x-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뭐 마이너스 1을 빼서 계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함수 사이에 뭘 파악해? 관계를 한번 파악하는 것도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게 되면, 자, 이 문제는 끝까지 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뭘 대입해야 극대값인지만 확인해 볼게. 왜냐면 계산이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계산이잖아. 여기서 해설 강의를 계산 때문에 듣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함수 fx가 지금 3차 함수인데 극대값이 4래요. 그럼 극대값이 4라는 말은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을 일단 찾아야죠.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6ax, 자, 플러스 3배의 a제곱 마이너스 1, 0. 이 값을 찾아야 할 텐데 모두 다 3을 곱해져 있네. 자, 그래서 3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자,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a 플러스 1. 자, x 빼기 a 마이너스 1은 빵. 그럼 근이 a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생기겠네.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원함수는 증가 감소 더 이상 할 필요 없네. 극대값이 언제 생겨? a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니까 결국 나와보고 뭐라는 소리야? f에 a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4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정말로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해. 그래서 저걸 계산하는 부분만 살짝 해주고 넘어갈 거야. 그러면 fx가, 쌤이 여기 위에 적을게요. 칠판 지우개. 지금 얘가 몇 번이죠? 17번.
마이너스 3a 3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x 제곱에 자 플러스예요. 플러스의 3배에 a 제곱 마이너스 1의 x. 자 여기다가 a-1 대입할 거죠. 자 그럼 a-1 대입하면 a-1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3배에 a에 a-1 제곱 플러스 3배에 a 제곱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1. 얘가 4. 자 이걸 정리할 텐데 직접 다 계산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얘를 넘겨서 막 는 0에서 방정식을 풀기 전에 이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를 결정할 때 잘 봐봐. 이거 보이지 않아? 이거 있지 않아? 여기도 이거 있지 않아? 근데 얘 봐봐. 얘는 이거죠. 그러면 모든 항들이 a-1의 제곱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걔로 묶어버려. 묶으면 여기는 a-1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3a 하나, 여기는 이거 묶여 나갔으니까 3배의 얘죠. 그래서 플러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1의 제곱에 여기 간단해지잖아. 다 사라지니까. 그럼 얘는 뭐 남아? a 플러스 2는 0이 아니라 4. 그럼 지금부터는 간단해졌으니까 전개해서 4 넘겨서 실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 과정은 조리체법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충분히 이제 그 이후는 결국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얘 왜 줬을까? 마이너스 2의 값이 0보다 크대. a 값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겠죠? 왜냐면 a에 대한 3차 함수잖아요, 저건. 3차 방정식이니까 풀었을 때 한 개의 a 값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이 조건이 있는 거죠. 자, 17번은 극대값이 어디서 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살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형태와는 조금 달라서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을 건데 살짝 확인해 볼게. 자, 보통은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줄 때는 b-a 이거 지우개 여기 있네. n분의 b-a 곱하기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자, 얘를 시그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바꾸는데 자, 어떤 거를 우리가 dx라고 바꿨냐면 여기 n분의 b-a k 얘를 k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밖에 있을 때 우리는 dx로 바꿔줬었어. 자, 근데 잘 봐봐. 그럼 봐봐. 여기 n분의 k가 들어가 있어. 그럼 난 밖에 누가 있어야 돼? n분의 1이 있어야 돼요. 자, 또는 n분의 k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뭐야? k 따로 n 따로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난 n분의 k가 있어야 뭔가 이 n분의 k를 x로 바꿈으로써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지금 k만 있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n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으로 나누면 1 더하기 n분의 k 위에는 n분의 1 그 다음에 f의 n분의 k 이렇게 되죠. 사실상 n으로 나눈다든지 그런 형태로서 n분의 k를 직접 만들어주는 형태는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평가원에 출제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형태가 특이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충분히 원래 배웠던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n분의 k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n으로 나눈 거야. 자, 그러고 봤더니 여기 다 나와 있네. 이제 n분의 k 있으니까 얘를 x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fx. 그 다음에 여기는 k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으니까 뭐로 바뀌어? dx로 바뀌겠네.
자, 그 다음에 앞에 아무것도 안 더져 있죠?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 선생님, 분수꼴 적분인데요. 근데 사실상 얘가 뭐로 묶여? 4x 세제곱으로 묶이면서 x 플러스 1을 갖죠. 그러니까 못 풀 줄 알았는데 약분이 되는 구조네. 그럼 결국 나는 뭐 하라는 소리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4x 세제곱을 적분하라는 거니까 결국 x 4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 결국 답은 1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n으로 나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냐 파트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자, 그 이후의 과정은 전형적으로 급수와 정적분사의 관계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쌤 풀지는 않을 텐데 이 조건대로 갔을 때 A만 읽어봤을 거니까 A만 지금 점수가 24를 넘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때 여기서 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미 문제 속에서 이 순서상만 위에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줬잖아. 왜 저거만 만족이 되지?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상황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쌤이 이 20번 문제를 통해서는 쉬웠기 때문에 크게 해설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파트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왜 6,1,2가 성립하지? 이렇게 멈추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속에서 아예 줬잖아. 풀라는 게 아니고 아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밑에 가나다 문제 풀어나가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빠르게 전개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20번도 그냥 간략하게만 좀 여러분들이 멈추고 있을까 봐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체크해 준 거야. 그럼 여기부터는 좀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잠깐 칠판 지우고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14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의미 있는 문항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번에 풀어볼 14번은요. 자, 여러분들 여사건을 언제 써야 되냐? 그래서 살펴볼 거예요. 뭐 학생들 중에서는 거리들을 모두 다 따져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자, 1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좌표 위의 점 A, B 중에서 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클 경우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뭐할 때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점은 총 12개. 그럼 12개 중에 몇 개 선택하라는 거야? 2개. 선택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을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12 곱하기 6이니까 11 곱하기 6이죠. 11 곱하기 6이니까 전체 66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분자에 올라갈 확률에서 그 분자에 올라갈 거리가 1보다 클 확률, 즉 클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될 텐데, 그럼 잘 봐봐. 66까지는 확정이고 두 점을 연결해서 거리를 다 따져봐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거리를 따져봤을 때 가장 짧은 거리는 얼마? 이렇게 1이겠지. 그럼 거리가 1인 애들도 있을 테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 다음에 거리가 또 얼마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2짜리도 있죠. 루트 2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 수도 있죠. 그러면 루트 5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 루트 10짜리도 있네. 그거밖에 없을까? 야, 2짜리도 있어요. 3짜리도 있어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는 확실해졌냐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1보다 클 확률이라서, 그러면 여기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 싹 다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이야? 얘만 빼고 다 구하라는 말이니까 그냥 드는 생각은 귀찮아. 이거 언제 다 해? 차라리 뭐만 구해서 거리가 1인 애들만 찾아서 빼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빠르게 정답 보고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사건을 언제 써야 될지는 확실해졌어. 내가 구해야 될 게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적어. 아니, 너무 많아. 그럼 많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구하지 않아야 될 거는 적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너무 귀찮아. 자, 그럴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짜리, 루트 5짜리, 루트 10짜리 다 구할 필요가 없고 난 뭐만 찾자. 딱 1짜리만 찾자. 그러면 1짜리는 쉽잖아. 하나, 둘,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총 8개. 여기 3개, 3개, 3개. 그럼 몇 개? 8개에다가 셋, 셋, 셋이니까 9개. 그럼 17개. 맞아? 그러면 1이 해당하는 게 17개. 그럼 나머지는 각각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해야 될 건 이 박스 안에 있는 전체니까 총 66개 중에서 17개를 뺀 나머지겠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1에서 빼주면 되겠네. 66분의 17. 그럼 얘는 내가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리가 1짜리인 애들. 그럼 정답 66분의 49.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맞아? 그래서 정답 몇 번? 49.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결국 여사건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인데 16번에서는 조금 발문에 있어서는 요즘에 잘 나오는 패턴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잘 봐줘야 돼. 함수 값에 대해서 최대값 자, 또는 최소값.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 f의 2. 그럼 f의 2는 결국 그냥 fx라는 그 식에 2를 대입하세요 이 말인데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딱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 뭐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함수값의 최대값? 그럼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이 쳤던 6월 모평에도 볼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f1 함수값의 최대값 f1, 1을 대입했을 때 분명히 뭔가 값이 튀어나와야 될 텐데 최대값 구하래.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서도 G2의 최소값. 자,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 분명 함수값은 픽스돼 있을 텐데 정확하게 딱 값으로 튀어나올 텐데 그게 아니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x라는 식 자체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fx가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값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나 완전히 fx라는 식을 제대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딱 느껴질 수 있죠. 발문을 통해서. 그치? 자, 이런 게 작년 수능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봐줘야 돼요. 이번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커. 계속해서 1년 내내 나오고 있어. 그래서 확인해 볼게. 자, 근데 표현 자체는 쉬워요.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분의 fx가 1이란 소리니까 얘 뭐 주겠다는 소리야? 최고차항 계수 주겠다는 소리죠.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차수도 알려주겠다는 소리죠. 자, 몇 차? 3차. 최고차항 계수 1. 그럼 x세제곱으로 시작하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수와 최고차항 계수를 알려줄 때는 여러분들 식을 세우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일 텐데 얘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30번에서 쌤이 좀 더 할 말이 있으니까 30번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16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건 이거. 다시 말하지만 함수값이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된다면 그 값이 정말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니다. 함수식을 제대로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고차항 계수와 차수를 통해서 3차라는 걸 알았고 그럼 얘만 풀어나가면 되겠네. 그럼 얘는 칠판 가서 좀 더 볼게. 그럼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거 f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한다 까지만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식에 x는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자, 그때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까이 가요. 자,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죠. 즉 여기도 0으로 가야 되지?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빵이다.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0인 거예요. 극한이 0인 거야. 자, 근데 fx는 3차고 결국 무슨 함수? 연속 함수기 때문에 f-1도 빵이다. 이렇게 받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얘가 빵이란 소리면 봐봐, 얘가 빵으로 간다며? 그럼 쌤이 식을 다시 적어볼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적어도 돼? 빵? 어차피 빵은 빼도 안 빼도 상관없잖아. 그럼 얘는 다시 f-1로 바꿔도 돼? 자, 그럼 플러스 1은 빼기 1로 바꿔도 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미분계수 f'-1과 똑같은 거죠. 자, 즉 f'의 마이너스 1이 2라고 알려준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직접 식을 세울 수 있겠네. fx는 x세제곱,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저 조건을 활용해야죠. 자, 모르는 문자 3개, 미지수 3개. 자, 주어진 조건 몇 개? 2개. 그럼 미지수에게 나한테 주어진 식 2개. 미지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a, b, c라는 그 미지수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다. 아, 그럼 되네. 아까 말한 거 맞네.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죠? 아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f2의 최대값. 함수값의 최대값. 문자 결정 안 된대. 식도 결정 안 되겠네. 아, 그래서 f2의 최대값을 주는 거구나. 값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fx가 결정되지 않는다. 자, 분명히 강조했어. 자, 이 발문 자체가 중요하고 발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수능부터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거 꼭 봐줘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조건을 활용해서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다 바꿀 수는 있겠지. 그러면 해보자. f의 마이너스 1. 그럼 대입 마 1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빵. 자, 그 다음에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 그럼 얘 미분한 거 써봐야죠. 자,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2. 그럼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b가 1 여기까지 오겠네. 자, 그럼 위에 거도 정리하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1 여기까지 나오네.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나는 c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얘를 빼볼게. 자, 빼면 a 얘는 똑같으니까 사라지죠. 그럼 이거 빼면 마이너스 c 여긴 1, 1이니까 똑같으니까 빵. 아, 얘랑 c랑 똑같네. 그럼 모두 다 a로 표현이 가능해졌어요. 그럼 다시 정리한다.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뭐 넣어야 돼? 2a 빼기 1. 그 다음에 c는 a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a 때문에 fx는 절대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조건을 하나 더 줬어요. 자, 무슨 조건? f1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저 왜 줬을까? a가 결정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줬을까? a값 범위 주려고. 범위를 알아야 최대값 구하니까. 그래서 결국 f의 1은 대입하게 되면은 4a죠.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 말은 a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뭐가 존재해? 최대값 존재하죠.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도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f2는 여기다 대입 8 플러스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a 9a
플러스 6. 자,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대값이 3. 그럼 얘도 최대를 가질 때 전체가 최대를 가지죠? 그러니까 a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질 테니까 얘는 27에 6이니까 얘는 33보다 작거나 같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33이 내가 구하고 싶은 무슨 값?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확인. 자, 문제 속에서 주어 있는 것 중에서 자,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최대값이 아니라 함수값의 최대값이야. 일반적으로 함수가 결정돼 있으면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뚝 튀어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결정돼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정말로 결정돼 있지 않냐? 아, 그럴 수밖에 없더라. 왜? 미지수 3개인데 주어진 조건 2개. 절대 못 구해.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문자로 다 바꾸는 거. 바꿨더니 A 역시 구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결정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최대값을 범위로 주니까 정답도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치? 자, 이것과 관련된 거 아까 쌤이 뒤로 넘기면서 보여줬던 것처럼 6월 모평 18번, 20번. 20번도 지금 보면은 함수의 극한으로서 아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16번 문제와 거의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작년 21번도 똑같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잘 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하지만 항상 나오는 자, 등비급수와 도형 문제인데 자, 문항 정말 길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이 중학교에서 많이 출제됐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뭘 정리할지도 모를 거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쫄지 마. 이 하나만 쌤이 지금 해설해 주는 것만 잘 들으면요. 자, 앞으로 기출문제로 한 10문제, 한 15문제만 정리해 보면 충분히 수능에서도 커버 가능하니까 자, 이 부분은 장쌤이 칠판 지우고 나서 쫙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핵심은 닮은 도형의 개수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네. 자, 이걸 보기 전에 잠깐 칠판으로 와서 쌤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등비급수와 자, 도형 파트인데 문항이 정말 길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 한 12줄, 13줄 될걸? 자, 그런데 자, 다행인 건 문항이 길긴 긴데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읽어봤자 자, 쭉 읽고 내려와. 리미트 SN을 구하시오. 그럼 그림 봤어? 다시 올라가서 또 읽는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하는 패턴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자, 문항을 아무리 읽어도 내려갔다 도형 보고 또 올라가서 또 읽어요. 자, 그럴 바에는 도형부터 봐. 자, 문항 읽지 말고요. 도형부터 본다. 도형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가 생기면 그때 올라가서 찾아. 맞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찾는다. 근데 이 정보 찾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딱 봤어요. 그림 딱 봤어. 뭐 나왔어? 원같이 생긴 거 나왔어. 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반지름. 그 위에서 뭐만 찾는다. 딱 올라가서 반지름만 찾으세요. 반지름은 2다. 끝. 딴 거 보지 마. 뭐 갑자기 타원이 나오겠어요? 원밖에 안 나와요. 나형은. 자, 원의 일부인 부채꼴이 나온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뭔가 이 점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냥 그었을 때 교점들을 표시한 거잖아요. 얘 왜 찍었을까? 그럼 찾아보면 되지. C 중점이래. D 중점이래. 끝. 중점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형에서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서 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은 문항이 아무리 길어도 찾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쌤이 아까 잠깐 끊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출들을 보면서 한 10문제에서 15문제 더 갈 필요도 없어요. 딱 그 정도만 이 연습해주면은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자? 문항 읽지 않는다. 도형부터 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올라가서 찾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우리는 등비급수 문제라는 걸 알잖아. 그럼 수렴하지 않는 이상 답을 내라고 문제를 내지 않겠지.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소리고 그 말은 수렴한다는 소리니까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면 항상 1 빼기 공비. 첫 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말고 첫 항과 공비 딱 이 두 가지. 근데 첫 항은 말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에서 분명히 보일 테고 걔가 S1이겠지? 그럼 얘는 도형들을 활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뭘 정리해 주면 돼? 중학교에서 배웠던 중학교 도형들을 정리해 주면 되죠. 선생님 도형 엄청 많은데요. 자, 중학교 때 배운 거 3년치만 해도 엄청 많은데요. 자, 근데 다행인 건 여기서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도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뭐 많이 보면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자, 94년대부터 나왔던 모든 등비급수 문제 다 살펴봤을 때 여기를 벗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정리해주면 돼요. 나머지 뭐 쌤 여러 가지 중학교 도형 해야 되지 않아요? 중학교에서 배운 도형들을 성질해야 되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딱 이것만 하면 돼. 왜?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해봤다니까? 그래서 정리한 게 이어 2개에서 5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럼 일단 세 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공비인데 여기서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요. 자, 공비인데 잘 봐봐. 문제 속에서 한 번 더 볼게.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서 계속 도형들을 그려나가겠다는 소리인데 똑같은 형태로 나오겠죠. 계속 같은 방법으로 도형을 그려나갈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닮은 도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넓이비를 구해야 되잖아. 넓이에 대한 극한을 취할 거니까 즉 닮은 비를 길이비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줘야 우리는 넓이비를 알 수 있죠. 맞아?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무슨 문제냐? 이제는 개수가 바뀌어, 개수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 왜? 봐봐. 7학년도, 08학년도, 12, 13, 16, 17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이 학년도의 수능에서는 계속 닮은 비의 개수가 변해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17부터죠. 17에 출제는 됐지만 18, 19까지는 개수가 전혀 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닮은 도형이 그냥 하나씩만 나왔었어. 근데 지금 봐봐. 2년 동안 연달아 나오다가 잠깐 끊겼어요. 한 2, 3년? 또 나오다가 끊겼어요. 또 3년? 또 나오다가 끊겼어요. 자, 그 다음 뭐 수열로 볼까? 수열로 보면 규칙으로 보면 몇 학년 남았어? 20학년도에 출제될 확률이 높아졌어. 뭐가? 개수가 바뀌는 거. 그럼 개수가 바뀌는 게 뭔데? 17학년도 문제를 보면 봐봐. 얘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렸을 때 아까 닮은 도형 나온다고 했죠? 걔가 여기 생겼지 이렇게. 맞아? 하나만 생겼어요? 이게 또 생겼지. 그럼 닮은 도형이 몇 개? 2개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렸어. 그럼 여기에다가도 2쌍, 여기에다가도 2쌍. 그럼 4개가 더 생겼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개수까지 변하는 거예요. 몇 배씩 늘어나고 있어? 똑같이 생긴 도형들이 2배씩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비로 봤을 때는 한 개의 도형의 넓이는 넓이 비, 즉 닮은 비를 제곱하면 나오는데 이제 뭐까지 가능해졌어? 개수까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수에 대한 공비도 파악해줘야 된다는 거. 이 두 개를 곱하면 내가 여기서 구할 실제 뭐가 나온다? 공비가 나온다. 만약에 닮은 도형이 계속 축소되는 게 3분의 1의 형태로 계속 넓이가 줄어들면서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애들이 아까 문제에서 본 것처럼 PPT에서 본 것처럼 2개씩 증가해. 그러면 넓이비 이거, 개수의 공비 이거니까 실제 내가 구해야 될 공비는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가 변하는 게 오래일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은 아니지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2년, 3년 쉬고 2년, 3년 쉬고 2년. 지금이 딱 그 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월 모평에서는 안 나왔었어.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얘가 닮은 도형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와요. 증가하기 시작해 또
몇 개로 나와? 4개씩 나오기 시작하네. 자, 이런 경향을 9월에서 보였고 지금까지의 경향을 봤을 때 3년 주기로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될 거. 아, 공비 구할 때 수능 가서 개수도 뭔가 체크해 봐야겠다. 요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뭐 크게 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의 입장에서도 뭐 해줘야 된다? 공비를 체크해 줘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첫 번째, 문항을 읽지 않는다. 시간 많이 걸린다. 읽어봤자 여러분들 까먹는다. 그러니까 도형문자 보고 필요한 정보 있으면 찾아가자. 두 번째, 수렴하니까 냈겠지. 그러니까 공비야 첫 항만 구하면 된다. 첫 항, 중학교 도형 하면 된다. 근데 많이 없다. 어차피 내가 다 정리해 줄 거예요. 2개에서 5개. 조금 이따 정리해 줄 거야. 그다음 세 번째로 공비.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닮은 도형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닮은 도형은 넓이를 제곱하면 된다. 근데 개수 변하는 게 요즘 계속 나올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에 대한 공비까지 살펴보자. 가 되는 거야.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문제 풀고 이거 정리해 줄게. 그래서 문제로 들어갈게. 자, 문항 읽지 않는다. 도형부터 본다. 아, 원 같은 거 나왔어요. 그럼 뭐 체크해야 돼?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반지름. 그럼 반지름 체크. 반지름 2다. 맞죠? 반지름 2다. 그럼 여기 2. 체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선을 막 그었을 때 교점들이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2점, 2점이 가장 중요할 텐데 체크. 문제 속에서 얘는 중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점이야. 여기 중점이래.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 1. 자,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2죠. 여기 보여? 삼각형. 근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 2, 밑변 1. 그럼 높이 얼마? 루트 3. 떠오르는 거 없어요? 특수가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만 봤을 때 우리는 각각의 각을 할 수 있죠. 여기 몇 도? 30도. 자, 여기 몇 도? 60도. 맞지? 근데 잘 봐. 여기도 90도잖아. 여기 몇 도? 60도. 봐봐. 90도. 여기 60도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여기도 봐봐. 이 주황색이랑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은 것도 똑같이 생겼죠. 그럼 여기도 몇 도? 30도. 그럼 여기는 60도. 막곡지각이니까 60도. 그럼 여기는 직각이니까 30도. 아, 그럼 각 다 나오네. 각 모두 다 30 아니면 60으로 다 이루어져 있네. 그럼 뭘 통해서 확인했어? 이게 중점이다 보니까 1대 2의 비율을 가지니까 특수각으로서 다 나오게 되는 거지. 원래는 몰랐는데. 그럼 내가 첫 항 주황색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정사각형이죠. 중점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이 정사각형 1에서 빼면 되네. 어떤 거 빼면 돼? 이렇게 생긴 노란색 하면 잘 안 보이죠? 파란색으로 해줄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2개. 이 2개만 빼면 되죠. 근데 지금 구조상 2개는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2배에서 빼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는 높이는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네. 밑변의 길이는 이미 1이니까. 그럼 얘 어떻게 구해? 여기 30도라며, 여기 60도라며 1대 루트 3의 관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루트 3에 대한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계산, 즉 이 파란색 계산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가 삼각형의 넓이죠. 자,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은 얘 3분의 루트 3이니까 6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걔를 2배 하는 거니까 즉 계산하게 되면 첫 항은 1 빼기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3 빼기 루트 3
첫 항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럼 첫 항 다 구했네. 그럼 나 공비만 구하면 되네. 공비 뭐 한댔어요? 닮은 비 제곱해서 넓이 비교할 건데 지금 개수에 대한 공비는 이미 체크했어요. 2배씩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닮은 비 제곱에다가 2를 곱해야 돼 나중에. 그럼 닮은 비 볼게요. 얘네가 어디에 그려지고 있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잠깐 지울게.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맞아? 그럼 얘도 뭐야? 원의 일부니까 반지름이 중요하죠. 그럼 반지름이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그럼 얘는 누구야? 얘잖아. 맞아?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2. 여기 닮은 도형으로 생기는 작은 반원의 반지름은 4분원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1. 자, 그러면 길이 b는 어떻게 돼요? 즉 길이 b이자 닮은 b는 2대 루트 3분의 1. 제곱해야 닮은 b잖아. 아니, 넓이 b잖아. 제곱하게 되면은 4대 3분의 1. 자, 그럼 얘 정리하면 1대 12분의 1. 자, 쟤는 뭐 넓이 b, 즉 12분의 1은 넓이 b, 개수의 공비 2. 그럼 두 개를 곱해야 공비죠? 그러면 6분의 1이 뭐가 돼?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공비. 그럼 계산 끝. 이제 대입만 하면 되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급수는 1 빼기 6분의 1분의 자, 첫 항 얼마였어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네. 6에서 1 빼는 거니까 5분의 2 괄호 열고 3 빼기 루트 3. 그래서 정답 몇 번? 이게 아마 1번이죠. 아마 1번이 나올 거예요. 자, 1번으로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도형에서도 닮은 도형도 체크해 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6월 모평과 좀 달라졌던 점은 이렇게 개수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기상 지금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 근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생각만 해주자라는 거야. 그럼 아까 쌤이 말했던 요거 체크하러 가자. 중학도형. 자, 중학도형을 볼 때 다 정리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개만 보면 돼. 첫 번째. 삼각형 파트. 그다음 두 번째로 원에 있는 파트. 선생님 이거 말고 더 나오면 어떡해요? 자, 의심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만으로도 94년 이후로부터 나왔던 모든 등비급수 문제는 다 여기 안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의심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자, 하지만 이것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5개 먼저 하고 나머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니까. 그럼 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첫 번째로 자,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은 양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삼각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질로서 나오는 거는 양 끝각시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두 변이 같기 때문에 양 끝각도 같은 건데 자, 중요한 거.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취해줘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자,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다. 수직 이등분선. 근데 이 수직 이등분선이 뭐냐면은 자,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으면 이 선 자체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직 이등분합니다. 됐지? 자,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랬을 때 수직 이등분한다. 그게 첫 번째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이렇게 그음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다 연결 지을 거야. 직각삼각형으로 가는 거야. 자, 직각삼각형 하면 잘 떠오르는 거는 첫 번째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는 여러분들 잘 하니까 굳이 안 써도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정리한 게 삼각비와 함께 정리했던 게 뭐야? 특수각이죠. 그 특수각에서 잘 나왔던 거 두 개. 첫 번째는 1대 1대 루트 2. 자, B는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1대 1대 루트 2. 자, 이렇게 나오면 각각의 각은 몇 도? 45도, 45도, 90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는 방금 문제 풀었던 것처럼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죠. 그래서 직각 30도 여기 아이고 30도 60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 봐봐. 얘는 어디서 나왔던 걸까? 얘는 정삼각형에서 나왔던 거죠. 왜냐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등변 삼각형의 일부기 때문에 수술의 말 딱 내리면은 여기 30도, 60도니까 이 특수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쪽 면만 보게 되면 특수각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높이 h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넓이 또한 알 수 있죠. 4분의 루트 3의 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개.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수설말 내린다. 내려야만 수직 이등분선.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직각 삼각형 튀어나온다. 그럼 직각 나왔을 때 뭐 해야 되냐? 피타고라스 정리 쓰던지 자주 출제되는 거 특수각. 길이의 비를 통해서 각을 알아내든지. 그리고 여기 이 경우에는 정삼각형까지 연결된다면은 높이와 넓이까지 된다는 거. 선생님 이거 이외에는 볼 필요 없나요? 없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원까지 정리를 해볼게. 자, 원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무조건 원칙상 반지름 찾는다.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 근데 난 도형에서 뭔가 성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해. 근데 반지름을 찾을 때 아마 기출문제 중에 이런 도형이 있어요. 그럼 봐봐. 원의 중심 여기 딱 찍혔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얘도 반지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중심과 원위의 점을 이으면 무조건 반지름으로서 일정하죠. 한 점 안 그었지 않아? 어디 안 그었어? 원위의 점, 원위의 점, 원위의 점 하나 있죠. 어디? 여기 안 그었잖아. 여기가 분명히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서 난 뭐 해야 돼? 보조선을 내가 직접 그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이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을 찾는데 얘가 반지름도 맞지만 이 반지름은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원위의 점을 찾아서. 근데 이 점, 이 점은 이미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얘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직접 뭐 해야 된다?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걸 찾고 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원에서 두 가지를 그릴 텐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각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는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맞아? 자, 그때 관계만 알면 돼요. 자, 얘의 절반이 원주각.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봐봐. 얘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180도. 그럼 얘에 대한 원주각 여기는 몇 도? 90도. 자, 따라서 빗변이 지름인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그지? 싹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과 접할 때.
자, 원과 접하면 접선에서 항상 법선을 내리세요. 법선은 수직인 직선이야. 자, 이런 식으로 수직인 직선을 내렸을 때 항상 그 위에 뭘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접점에서. 그러니까 원에서 봐야 될 건 딱 두 개. 중심각과 원중각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접할 때 내가 접점에서 수선을 그으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다. 삼각형에서는 딱 세 개. 정삼각형, 특수각, 그 다음 피타고라스,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해서 이 5개만 정리해주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이건 다 커버돼요. 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진짜 없어요. 그렇지? 자, 9월에서도 똑같아. 9월에서도 봐봐. 삼각형을 찾았는데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를 봤더니 특수각이 튀어나오더라. 그럼 걔 때문에 30도, 60도, 90도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 덕분에 여기가 루트 3분의 1인 거 알았고. 그러니까 저 5가지만 제발 저 5가지만 해주면은 충분히 수능에서도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21번이죠. 21번은 합답형이니까 합답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21번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합답형이라고 적혀있죠. 자, 여러분들이 6월 모평에서도 작년 수능에서도 똑같이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여러분한테 길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합답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건가와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확인해 볼게. 자,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자, 일명 기니디 문제. 자, 합답형. 자, 지금 이 21번과 관련된 것만 해볼게. 자,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직렬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억을 풀어야 니은이 풀리고 니은을 풀어야 디귿이 풀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억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을 가지고 거기서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니은을 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교수님들이 묻고 싶은 것은 기억 니은이 아니라 얘네를 활용해서 실제 묻고 싶은 것은 디귿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디귿번을 바로 묻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같이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문제로서 뭘 주는 거냐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맞아? 자, 그래서 평가원에서 나온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쉽다고는 말 안 했어. 하지만 얘네들을 잘 활용하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연결해서. 내가 기억에서 뭘 풀었지? 자,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줘야 돼.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너 정말 위에 있는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체크해 볼게.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볼게. 그럼 내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묻고 싶은 디귿을 한번 풀어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힌트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자,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뭐가 보이긴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직접 봐볼게. 자, 21번 함수 fx는 3차 함수,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네. a, b 모르는 거 2개 있어요. 자, 이때 gx라는 걸 줬는데 fx 더하기 x 빼기 1의 f 프라임 x. 그럼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원래 주어진 함수와 도함수가 뭔가 섞여 있어요.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을까 봐 기억해서 이렇게 준 거야. 자, 함수 hx를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g이다. 힌트를 준 거야. 그럼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 거 아니야? 자, 확인해 볼게. hx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hx는 지금 두 식이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 그럼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어라? 누구랑 똑같아? g랑 똑같네. 그러면 나보고 g를 해석을 못할까 봐 뭐 해준 거야? 대놓고 힌트 준 거예요. hx의 도함수가 gx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준 힌트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네. 피디님 오셔야죠. 자, 기억. 자, 기억 봤을 때 hx가
x 빼기 1에 곱하기 fx일 때 gx가 h라는 함수의 도함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니은에서 뭐 물어볼까? 여기와 관련된 게 묻지 않을까?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그 합답형의 구조라면? 확인해 볼게.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진다면 그러면 일단 f'x가 마이너스 1에서 뭘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왜냐면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0이 될 거고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 또한 0이 되겠네요. 그치? 그럼 두 가지를 활용해 볼게. 자, 니은에서는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첫 번째 정보를 줬고, 자, 두 번째로는 그 극값이 (0이다) 이렇게 준 거 아니야. 자,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의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선 f'의 마이너스 1의 값이 빵이다. 그럼 여기서는 그 극값이 0이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원함수와 도함수에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빵이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f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게 아니라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fx는 지금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미 얘를 알고 있잖아. 그럼 제곱으로 표현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테니까 3차식이니까 2차면 나머지 인수는 1차여야지. 최고장계수 1이니까 x제곱으로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곱했을 때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뒤에 플러스 1이 있어야 돼요. 자, 확인해 보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2x제곱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쌤이 이렇게 했구나.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빵이니까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자,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1을 넣었을 때 빵이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빵 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인수로 가지니까 쟤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봐봐. 2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x제곱 나오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hx를 구할 거예요. 자, 왜냐면 자, 문제에서 묻는 걸 봐봐. 구하는 걸 잘 봐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 얘를 물어보지. 근데 기억에서 확인했잖아. 기억에서 gx는 누구랑 관련이 깊어? fx? 아니, 기억에서 봤을 때 hx랑 관련이 깊었어. 왜냐면 얘의 도함수가 얘기 때문에. 그래서 난 hx를 찾을 거예요. 그럼 hx 찾는다. 근데 이미 fx식은 알고 여기다 뭐만 곱한 거야? x 빼기 1만 곱하면 hx죠. 자, 그럼 얘를 갖고 오면 x 빼기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gx가 hx의 도함수니까 쟤는 h 프라임 x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는 결국 얘의 부정적분인 hx를 만들어서 대입하는 거지. 그럼 결국 h1에서 h빵을 빼는 거죠. 1 넣으면 빵, 빵 넣으면 1. 그래서 얘에다 얘 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gx에 대한 식을 직접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fx를 직접 뭐 구하긴 했지만 결국 핵심은 뭐야? hx와 gx 사이 관계를 살핀다. 그러니까 얘는 h'x지. 맞아?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평가원에서 말하는 합답형은 대부분
기억, 니은을 풀므로써 그 정보를 디귿에 활용한다.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 뭘 준 거야? 대놓고 H랑 G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HX와 GX를 연관시켜서 봐, 이 말이야. 그래서 니은에서 fx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식을 직접 세울 수 있게 줬네. 그래서 식 쫙 세웠어. 근데 나 누구 찾아야 돼? gx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따르면 hx를 찾아야 돼. 그럼 hx는 여기다가 뭐만 곱한 거? x 빼기 1만 곱한 거. 그치? 자, 그러면은 결국 hx의 식이 나왔는데 이 적분 푸는 거는 hx에 1 넣고 0 넣고 빼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임을 바로 알 수 있죠. 얘는 그래프를 그래서 넓이로 가는 것도 아니야. gx를 직접 구하는 것도 아니야.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가 묻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디귿번. 앞에서 배운 걸 모두 다 활용하겠지? 자, 가볼게.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f빵이 빵이래. f빵이 빵. 자, 그때 방정식 gx는 빵이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표현 많이 봤지 않아? 시험에는 많이 출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저런 걸 보통 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 사이값 정리 생각하죠? 여러분들 딱 그래서 사이값 정리 풀었겠지? 나 g에 빵 넣고 g에 1 넣어서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야.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전혀 풀리지가 않을걸? 쌤도 처음에는 사이값 정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봐.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은 hx의 도함수가 뭐라는 소리야? gx야. 이걸 주고 있잖아. 그럼 봐봐. 그럼 gx가 빵 된다는 소리는 F의 H의 도함수가 빵 된다. 그건 무슨 말이야? HX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된다? 0이다. 즉 x축과 평행하다 이 말이잖아. 그럼 나는 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기억과 니은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 H랑 G랑 관련이 있어요. H랑 G랑 엮어서 보세요. 근데 여기서 다르게 보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도 H를 찾아야 되니까 F빵은 빵이다를 봐야죠. 그럼 F빵 빵이래. 그럼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HX는 X 빼기 1 FX라면 얘 3차지. 1차 곱했지. 그럼 얘 몇 차야? 4차 함수죠. 그러면 얘 연속 함수니까 0,1에서도 뭐 할까? 연속이죠. 가자. 자, 그 다음에 열린 구간 0,1에서도 미분 가능하죠. 왜?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맞아? 자, 두 조건을 만족한대. 자, 그리고 잘 봐봐. 얘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H1은 얼마야? 빵이야. F빵은 빵이라며. 그럼 H빵도 얼마야? 빵이야. H1과 F빵이 모두 다 빵으로서 같아요. 연속, 미분 가능 두 개의 값이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 그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식을 풀고 싶은 게 아니야. 적어도 실근이 존재하니 이거만 알고 싶은 거예요. 실근 존재하냐고요. 그게 얼마인지 관심 없다고요. 자,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해서 떠오르는 거 없어? 롤의 정리에 의해서 두 개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H'X가 0이 되는 그 X값이 0,1에서 존재한다. 근데 도함수가 뭐야? GX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소리야? GX가 빵인 X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자, 롤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의 일반적, 아니죠.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가 롤의 정리잖아. 롤의 정리를 이용하면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롤의 정리 어떻게 떠올린 거냐? 얘가 뭐야? hx의 도함수잖아요. 도함수가 0되는, 즉 도함수의 실근을 찾겠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가 아니라 뭐로 간다? 롤의 정리로 간다. 그렇지? 근데 그 중간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안 그린다?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아니라고. 방정식 푼다 안 푼다? 그런 문제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도함수와 원함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풀겠다는 거야. 그 힌트를 어디서 준 거야? 기억부터 주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나가거나 또는 식을 직접 여기서 x-를 직접 곱해서 얘를 대입해서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서 뭐 식을 적분을 해서 직접 풀어나가든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췄어. 잘한 거예요. 하지만 출제자가 실제로 이 문제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합덕형의 구조로 봤을 때 원함수와 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직접 너가 볼 수 있냐고요. 자, 그걸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21번은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억을 통해서 출제 의도를 알았다면 니은과 디귿 푸는 거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좋은 문제. 하지만 난이도로 봤을 때는 기억에서 의도를 파악했다면 좀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 자, 지금까지 나왔던 킬러 문제보다는 쉬웠다는 거. 됐지? 그래서 21번 중요하니까 잘 봐줘야 돼. 자, 그러면 객관식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10번 잠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주요 문항 들어가 보겠습니다.